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친구들과 파타야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일정은 24년 9월 26일 밤 비행기입니다. 저녁이 아니고 9시 25분 대구 출발. 돌아오는 일정은 10월 1일 새벽 2시 5분 방콕 출발. 대구 아침 도착이었고 티웨이 항공 이용했습니다. 대구공항은 파타야까지 가는 직항이 티웨이 항공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9시 25분 비행기였는데도 저희들이 도착을 좀 빨리 했습니다. 6시 3분. 그리고 도착해서 현지에서 쓸 돈을 좀 환전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사전에 미리 항공권은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했고, 나머지 숙소와 공항 샌딩 왕복, 골프장 왕복 차량들은 몽키 트래블로 예약을 다 한 상태여서 오늘 밤에 방콕에 도착해서 파타야까지 이동할 때 기사분에게 줄 팁과 내일 오전 라운딩 후 캐디분들께 줄 팁 정도, 그리고 비상금 정도만 필요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만 우선은 환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환전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으니까요. 여기 자동 발권기인데, 여기 여권을 넣으면은 예약 정보가 다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지 바로 이렇게 탑승권이 나옵니다. 탑승권을 받아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캐디백 정도 이렇게 소화물을 보내고 이렇게 출국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대구공항이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는 아담한데 이렇게 카페도 있고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더라도 어차피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비행기에서 푹 자기 위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푹 자는 계획을 잡고 이렇게 볶음밥 하나, 육개장, 그리고 소주 이렇게 시켰습니다. 볶음밥하고 육개장하고 합쳐서 32,000원이었는데 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6,000원. 조금 가격이 있네요. 거기 공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비행기에서 마실 생수 3개 샀습니다. 그리고 팩 소주를 샀는 이유는 저희가 가서 라꾸르아 수산시장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라꾸르아 수산시장이 그 해산물 같은 거를 사서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가면은 저희가 산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 술이 맥주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좀 먹으려고 이렇게 4개짜리 세트, 2세트를 샀습니다. 면세점에서. 드디어 이제 대구공항을 출발해서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수완나폰 공항. 여기서 출국장으로 이동할 때 내부에 이렇게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各位乘客请注意，本列车即将离站，请往车厢内移动，不要靠近机座上，并遗落车厢。 기차로 이동 후 입국 수속을 밟고 거기 미리 출력한 몽키 트랩에서 예약한 그 공항 샌딩 차량이 있는 곳으로 안내된 게이트로 가면은 거기 제 이름이 붙여 있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안내하는 아가씨가 한 10분만 좀 기다려 주라고 그럽니다. 그럼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와서 여기 그 안내하는 아가씨 핸드폰을 찍은 건데요. 차량 남바를 찍으라는 겁니다. 나가서 확인해서 타라는 거고, 거꾸로 그 아가씨는 저희 3명 사진을 찍어서 기사분께 전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호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약할 때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76,600원 정도 결제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도착해서 바로 촬영한 것 같지는 않고 다음날 아침에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요금은 3명이 4박 해서 65만 3,500원, 1박 1인당 5만 4천원 정도였습니다. 조식 포함이었고, 제 기준에서는 숙소 내부도 그렇고 조식도 그렇고 너무 만족할 만한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저희 숙소가 여기고, 여기 워킹 스트리트, 트리타운 야시장, 여기쯤인가, 여기쯤인가, 저기, 짝퉁시장, 나이트 바자 짝퉁시장이 있는 위치입니다. 해안가도 가깝고, 여기가 다 관광지다 보니까, 도보로, 관광이 다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숙소 내부인데, 4일 동안 있으면서 깔끔할 때가, 청소가 되고 깔끔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놀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날 체크아웃 하는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찍었습니다. 여기가 샤워장이고, 여기가 이렇게 세면대가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54,000원 정도의 아침 주고 이 정도 숙소라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했습니다. 여기 로비고요. 저희들 첫째 날 그 골프장 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환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구공항에서는 꼭 필요한 돈만 환전했고, 파타야 현지에서 이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니까 저희들은 현지에서 환전했는데, 환전소는 요 해안가 도로, 뒤편 도로,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도 그렇고 아래로 그렇고 이 전체가 환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500이 된다. 50에서 100m 사이 간격으로 있고, 운영하는 시간도 밤 늦게까지 운영합니다. 어디는 새벽까지 운영하는 것 같으니까 환전소 찾는 걱정과 시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환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남아서 다시 팔면은 거의 35%에서 40% 가까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환전한 영수증입니다. 요거는 대구공항에서 환전한 건데 45.09로 환전을 했고요. 10만원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0.023, 0.0243, 0.0243, 0.0243, 물론 다른 게 환전한 영수증도 되어 있는데 있는 게 여기 달아서 요것만 촬영했는데 거의 다 0.0243 정도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 나누기 0.0243 하면은 41.15가 나오는데 대구공항보다는 한 9% 정도 유리한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 안내해 보면은 어디로 찾아가면은 어디서 더 유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고, 찾아갔으면은 또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환전해야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길거리 환전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항에서 내려서 새벽에도 이제 환전소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 얼마를 주냐고 하니까 0.0177. 아이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혹시나 길거리 환전소도 이런 환율이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금액하고 한 37, 거의 40% 가까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들 일정도 조금 축소를 해야 되고 긴축 재정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었는데, 결과는 이 정도 수준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첫째 날 골프를 갔다 와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구공항에서 환전한 돈은 다 소진했기 때문에 저녁 먹을 돈도 없어서 숙소 바로 옆, 인도 식당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환전소를 갔습니다. 근데 이때 비가 무지막지 왔습니다. 이날 오전 골프 칠 때도 네오라 그런가? 뭐 30분 단위로 쏟아붓는 비를 한 2번 정도 맞았는데 비가 무진장 오다 보니까 이렇게 0.023이라고 돼서 이제 10만원 같으면은 2230바트를 받아야 되는데 1780바트를 받아서 온 겁니다. 식당까지.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리고 이것 자체도 딴 데는 조금 전 보여드린 대로 영수증을 주는데 영수증을 안 주길래 제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바로 환전소가 식당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좀 가서 사진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실수한 듯 하면서 나머지 450바트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길거리 환전소에서 환전하실 때 거기 있는 전광판에 먼저 확인하시고 한국돈 얼마 주냐고 물어보고 저희 돈을 먼저 건네주고 주는 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은 길거리 환전소에서 뭐 큰 무리 없이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피닉스 골프장입니다. 이 차량으로 도착했는데 몽키 트래블에서 계산한 금액이 그린피 카트, 프리티 캐디피 다 해서 인당 119,500원, 차량 85,000원 정도, 85,000원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프리티 캐디라는 캐디를 운영했는데 요분들이 일반 캐디입니다. 일반 캐디고 프리티 캐디는 말 그대로 그냥 예쁜 캐디, 복장이 다릅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뭐 그렇게 해서 캐디를 봐주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호기심에서 프리티 캐디로 예약을 했는데 만약 다음에 간다라면은 다시 프리티 캐디를 이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KDP도 일반 KDP의 배고, 일반 KDP가 400바트인데 프리티 캐디는 500바트. 그리고 일반 캐디는 팁을 한 400바트 정도만 주면 되는데 프리티 캐디는 기본적으로 500바트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가성비 쪽에서는 별로, 다음에는 저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입구를 통해서 한 칸 내려가면 이렇게 넓은 로비가 있고 프로샵 같은데 여기 부분에 이제 카운터가 있는데 여기 제 바우처를 주면은 스코어 카드표를 주면서 라카에 가서 라카 키를 받아가지고 스타트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카 키를 받고 짐을 넣어놓고 라카에 이렇게 스타트로 나왔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날씨가 이런 상태입니다. 맑고 조금 더운 날씨. 그런데 요게 2월 지났을 땐가 날씨가 이래 됐습니다. 그냥 뭐 샤워기로 따라 붙는다 그래야 되나? 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폭우. 근데 뭐 여기는 이런 게 익숙한지 캐디분들도 그냥 기다렸고 저희들도 그냥 기다리니까 기다렸고 다른 팀들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 3, 40분 기다리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그치고 한올 정도 더 쳤는데 또 다시 이런 비가 와서 한 3, 40분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이 맑아져서 18홀 라운딩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뭐 짐을 좀 챙겨 놓고 도보로 이제 워킹 스트리트 왔습니다. 와서 저 워킹 스트리트 이렇게 관광을 좀 하고 구경을 좀 하고 워킹 스트리트 안에 있는 야외에 있는 바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어디 가서 음식 같은 거 시키지를 못해서 음식은 친구가 이렇게 다 시켰는데요. 피자하고 만두고 모닝글로리고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친구가 시켜서 음식이 나오면 맛있게 먹기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술입니다. 거기 술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맥주도 있고 칵테일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했는데 요게 9가지 종류가 2시간 동안 무제한인데 1인당 320바트입니다. 예. 우리가 그 이번에 그 돈을 환전한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400건 정도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희들은 최소한 여기 내지는 여기 9개를 다 먹어볼 생각이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끝이 났고 친구들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맥주나 뭐 칵테일을 한두 잔 시킬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도 좋았고 음식 맛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워킹 스트리트에서 놀다가 숙소 들어가서 이제 이날은 쉬었고 그 다음날 여기 이제 마사지 샵으로 가다가 이게 촬영한 건데 이게 다 박쥐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박쥐. 그냥 길가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박쥐 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파타야 갔을 때 파타야 시내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마사지 샵을 갔는데 정말 많습니다. 마사지 샵이 뭐 그냥 한진 건너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좀 깔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 정도만 받으면은 그냥 발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뭐 저희들은 이제 전신 마사지를 받고 싶어서 전신 마사지를 받았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안 보이는데 커튼을 칩니다. 그러더니 이게 마사지에 충실해야 되는데 뭐 다른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마사지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없었고 좀 불만족이었다나. 그래서 이번에는 검색을 해서 평점이 좀 좋은 마사지 샵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간 곳이 여기 더 시스파 파타야라는 곳입니다. 태국 전통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는데 750바트. 이 마사지 종류 말고도 이렇게 안내해 보면은 마사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마사지를 받았는데 90분 코스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마사지 샵이고 여기가 터미널 21 파타야고 요 아랫부분이 워킹 스트리트 저희 숙소. 그래서 그 마사지 샵 갈 때는 여기 터미널 21까지는 성대역을 타고 갔고 여기서부터 이 마사지 샵까지 한 900m 정도 됐는데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박쥐떼들 박쥐떼들 요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한번 박쥐떼 한번 보십시오.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우는 소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났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당연히 처음 맞는 거고 보통 분들 이런 광경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가정집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홀이고요. 여기가 저희들 마사지 받은 룸인데 여기 샤워장도 있고 뭐 욕조도 있고 마사지 받고 난 다음입니다. 마사지 해주신 분들이 나가시고 좀 샤워하고 가도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편하게 샤워하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샤워도 깔끔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차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자스민 차인지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고 나콜로아 수산시장으로 이동했는데 거기 계신 매니저분이 택시를 불러주셔서 택시로 그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수산시장에서 수산물들을 사서 이렇게 식당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메뉴판에 보면은 각종 요리 종류가 있는데 뭐 저희들이 봐도 모르겠고 뭐 친구가 알아서 시킨 것도 있고 이분들이 그냥 이분들한테 추천을 해달라 해갖고 그냥 추천해 주는 대로 요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용한 비용이 이 음식 재료 구입비하고 여기 식당에서 해준 요리 비용 뭐 다 해서 한 2,000바 정도 사용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아가지고 요게 지금 도저히 더 못 먹어갖고 남긴 겁니다. 그리고 요 식당은 다음 날입니다. 그 나콜로아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제 다시 호텔 근처로 가서 저녁에 뭐 어제 갔던 워킹 스트리트 한번 더 구경하고 해안가에서 이렇게 좀 구경하고 잠깐 놀다가 그날은 자고 다음날 다시 어제 갔던 마사지 샵을 가서 마사지 한번 더 받고 너무 첫째 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첫째 날 이동하면서 다음 날까지 오늘 끝까지 이렇게 예약을 했었습니다. 12시에 마사지를 받고 그 매니저분한테 다시 여기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이 어디냐고 해서 소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그래 불러주셔서 왔는데 이게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 마사지 샵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뭐 반주 겸 식사 겸 이렇게 원했는데 좀 분위기 자체가 술보다는 이제 식사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술도 같이 곁들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사간 팩소주가 있는데 그 주인분께 저희가 가져온 술을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흔쾌히 편하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음식들도 당연히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친구가 주문한 건데 이거 뭐 돼지고기하고 라면 볶은 것 같은 거. 이건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이게 만두였나 감자였나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향신료 냄새도 강하지도 않고 먹기에 적당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거는 소고기 식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만족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요 모닝글로리 이게 뭐 친구들이 뭐 식당 가는 곳마다 모닝글로리를 꼭 시켰습니다. 뭐 김치나 깍두기 대용으로 먹는지 시켜서 모닝글로리를 항상 같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식당이든. 그리고 여기는 나이트 바자 짝퉁 시장인데 여기 식당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 식당 있는 곳이 뭐 대로변이고 어딘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서 택시를 타실 것 같으면은 행선지를 이야기하고 반드시 요금을 미리 흥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택시에 매타기가 있었나? 없었나? 여하튼 매타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미리 흥정을 하고 가격을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 기사분이 부르는 가격에서 최소 30불 이상은 다운시키십시오. 심하게 하면은 한 반 정도 다운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식당에서 나이트 바자 이동할 때는 그랩을 이용했는데 그랩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랩 사용법을 보니까 뭐 카드 등록을 하고 뭐 어떻게 저떻게 뭐 되게 복잡하게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고 뭐 블로그가 있었는데 제가 앱에다가 깔아놨는데 한번 그냥 시도를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냥 앱만 깔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랩은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착 위치 정하고 출발 위치 정하면은 차량 종류가 뜹니다. 오토바이부터 밴까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차량 종류를 클릭을 하면, 물론 오토바이부터 뭐 밴까지 있으면 요금이 다 다르겠죠. 승차원이 많은 차일수록 요금은 더 비싼데, 그 콜을 부를 때 옆에 요금이 나와 있는데 그게 픽스된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 중에 요금이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그 요금 확인하시고 콜을 부르니까 뭐 2분 안에, 보통 2, 3분 안에 옵니다. 그래서 그랩으로 나이트 바자로 이동해서 아이 쇼핑을 좀 했습니다. 뭐 가방도 있고 시계, 뭐 향수, 신발, 옷, 뭐 자파류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 쇼핑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센트럴 파타야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 가니까 여기 아구고기입니다. 아구고기. 그래서 뭐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 작은 거, 저희들은 작은 게 200바트, 가운데 사이즈가 300바트, 큰 게 400바트였는데 저희들은 작은 사이즈 이렇게 하나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렇게 맥주하고 같이 마시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먹을 먹거리를 사러 센트럴 파타야 지하 식품콘으로 갔습니다. 반가운 게 여기 제로2가 있습니다. 139바트 같으면 한 5,000원 조금 더 되겠네요. 저희들은 빵하고 과일하고 뭐 어묵하고 만두, 술 뭐 이렇게 좀 사갖고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 마지막 날이라서 체크아웃하고 캐리어는 호텔에 좀 맡기고 차량으로 이제 파타야 시시를 왔습니다. 여기 파타야 시시는 계산한 게 그린피 카트 캐디피에서 81,000원, 차량 81,000원, 캐디 팁 400바트, 합계로 112만5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피닉스 골프장도 그랬고 파타야 CC도 그렇고 페어웨이 상태라든가 그린 상태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데 가면은 페어웨이냐 러프냐에 따라서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골프장은 솔직히 페어웨이든 러프든 죽지만 않으면은 세컨 샷 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는데, 여기는 페어웨이 못 지키면은 많이 좀 곤란한 홀들이 많습니다. 앞에 나무도 있고 러프가 얼마나 질긴지, 저도 뭐 구력이 좀 된다면 되는데 그 세컨샷이 거의 불가능한 러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업도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라운딩이 좀 긴장감도 생기고 흥미도 생기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시작하는 지점이었고 골프장 전경입니다. 이렇게 캐디분과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숙소로 이동을 해서 숙소에다가 저희들 이제 골프채도 다 맡기고 10시에 공항 가는 차량을 불러놨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이때가 한 오후 4시, 5시 정도여서 또 구글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아간 겁니다. 위치는 여기고 여기 트리타운 야시장, 저희 숙소가 여기 근처였을 겁니다. 이쪽 부분이 그 워킹 스트리트고 이쪽이 이제 해안가입니다. 뭐 가까이 있어서 이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름은 크로아우, 이렇게 구글에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식당 내부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뉴판에 한글로 있고 굵은 것이 메뉴는
입에 맞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요번에 저희 음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냐고. 예. 여기 사장님이 한국분이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음식 주문은 친구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음식 나온 대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었고 여기도 어제 저희들이 그 센트럴 파타야에서 샀는 술이 좀 남아서 저녁에 먹고 가져갔는데 흔쾌히 예, 먹어도 된다고 물어보니까 먹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갖고 간 술과 맥주 조금 시켜서 이렇게 만나게 먹었습니다. 아, 이분이 저희들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신 분인데 블로그나 유튜브 쓰는데 사진 좀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렇게 사진도 한번 같이 찍었습니다. 그 저녁을 먹고 나도 이때가 6시인가 6시 반인가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뭐 소요거리를 좀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베어가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간판들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가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입구서부터 조금 포객을 합니다. 포객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좀 그 안쪽까지 들어가서 여기가 끝부분인데 끝부분 쪽에 저희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진 한 장 찍어 봤습니다. 그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칵테일 한 잔씩을 시키니까 이런 게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가져온 게임이 주사위를 가져왔습니다. 주사위를 가져왔는데 그 통 안에 조그만 컵 같은 통 안에 주사위가 5개인가 6개 들어있으면서 그걸 흔들어서 놓고 그 중에서 1이 나오는 거는 밖으로 빼고 6은 옆에 사람한테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쉬운 걸 갖고 오라 그러니까 갖고 온 게 이 젠가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되고 당신들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면은 그냥 술 한 잔 사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 볼에 뽀뽀를 한번 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젠가 게임을 했는데 저희들은 하나 빼는데 손이 떨리고 긴장이 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지금 수준인데 예, 이분들은 여기서도 아주 쉽게 예, 하나를 빼서 위로 올립니다.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친구의 놀란 탄성 소리까지 예, 그냥 선수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질 때마다 예, 칵테일 한 잔씩 사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 2시간 정도 정말 웃으면서 재밌게 예, 즐겼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총 비용이 2,500바 뭐 우리나라 돈 10만원 조금이니까 뭐 가성비가 나쁘게 예, 시간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파타야를 간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여기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와서 차량으로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요금이 이제 62,500원. 네. 그 출국 수속을 마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 출국장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태국이다 보니까 이런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전은 딱 필요한 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출국 수속까지 다 마신 상태에서 1700바트 정도가 남아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먹을 그 간식거리 조금 하고
그래도 1460바트인가 남아서 요게 태국 천연 수제 비누입니다. 여기 과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예, 요거를 이제 10개를 사서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걸 가져와서 지금 저는 거실에 두고 있는데 웬만한 디퓨저 향보다 좋습니다. 저 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랩에 쌓여져 있는데도 향이 굉장히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대구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 뭐 대학 때 친구니까 거의 만난 지 한 35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예, 해외여행은 처음 이렇게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